오늘은 특별히 모든 여성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것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걸리는 암의 제1위는 유방암입니다. 한국에서도 여성들의 암 가운데 제1위는 유방암입니다. 그래서 또 우리 중에 유방암 환자가 있고, 또 이든밸리에 오시는 분 가운데 가장 많은 환자는 유방암 환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방암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유방암은 그 원인을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느냐면, 첫 번째로 유전적인 인자에 의해서 유방암이 걸리는 원인으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부모, 어머니, 그리고 자매, 이런 부모와 자매 가운데 유방암 환자가 있으면 다른 일반적인 사람보다 2배나 3배 이상의 그런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다는 것이죠. 또 두 번째는 이 유방암의 원인이 되는 것은 여성 호르몬이죠. 에스트로겐이라는데, 이 에스트로겐에 더 많이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초기 월경의 그 기간이 이르면 이럴수록 더 많은 에스트로겐, 그 평생을 거쳐서 에스트로겐에 노출될 기간이 길어지죠. 그래서 초경이 짧아지는 것은 여성들에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12세 이하에 초경을 했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보다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여성들의 폐경도 사실은 유방암의 관점에서 보면 빨리 폐경이 오는 것이 유방암의 위험은 더 적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55세를 기준으로 하는데, 그런데 55세 이상이 되더라도 이 폐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출산의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고요. 또 첫 출산이 늦으면 늦을수록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자들이 다 만혼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제 어머니는 20세에 결혼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20세는 아이죠. 그리고 30이 넘어야 이제 여자들 다 결혼하다 보니까 이런 유방암 환자들이 많아지는 이유가 또 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자가 이제 폐경이 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은 여성답게 만드는 거죠. 사실은 에스트로겐이 참 좋은 것입니다. 에스트로겐이 나오기 때문에 특별히 사춘기 때 아이들이 꽃처럼 피어나잖아요. 피부가 아주 윤택해지고, 그다음에 유방도 아름답게 나오고, 또 몸매도 이 에스트로겐과 관계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은 참 좋은 것인데, 이것이 균형을 잃어버린다거나 또 과도하게 나올 경우에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폐경이 되게 되면 여자들이 좀 거칠어지죠. 그것은 에스트로겐과 관계 있습니다. 피부도 거칠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갱년기 증상이 일어나는데, 병원에 가면 처방하는 것이 여성 호르몬을 처방합니다. 이 처방받는 에스트로겐이 바로 유방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를 보게 되면 유방암의 대부분은 중년 이후, 50대 이후부터 유방암이 더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세포 속에 이제 돌연변이 된, 유전자가 깨진 그런 세포의 수가 축적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유방암으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제 50대 후반부터는 그런 노화의 한 과정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별로 보면 여자는
여자가 대부분 다 유방암 걸리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남자도 유방암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런 환자가 있어요. 근데 여자가 99%고 남자는 1%입니다. 이 유방암의 또 한 원인은요, 이 생활 습관이 나쁠 경우에 유방암이 걸립니다. 예를 들면 비만은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 조직에서 에스트로겐이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폐경 후에 비만이 되게 되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자에게는 남자는 그렇지 않은데요, 물론 음주는 남자도 나쁩니다. 그러나 유방암의 관점에서 볼 때 여자들이 음주하는 것은요, 하루에 한 잔만 마신다 하더라도 유방암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건 미국의 실험에 의하면 여성 간호사를 5만 명이가 대상으로 했는데요, 여자들은 일주일에 단 한 잔의 술을 마신다 하더라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자들은 특별히 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고지방 식사.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의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고 또 통계적으로 보면 어떤 나라 사람들이 유방암이 많이 걸리느냐면요, 이 육식을 많이 하는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유방암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를 지난번에 한번 보여드렸는데, 이런 인구 10만 명당 유방암으로 사망한 사람의 수고요. 이쪽은 육식을 하는 그 양, 빈도, 이걸 나라별로 통계를 했습니다. 제일 육식을 많이 하는 나라가요, 미국과 캐나다였습니다. 다음에 유럽 계통, 독일, 다음에 스웨덴이라든가 이런 유럽 서구의 나라들이 굉장히 높았어요. 육식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가장 적게 하는 나라가 태국이라든가, 요즘도 달라요. 요즘은 아시아 지역에도 나라들이 육식을 많이 하는데 옛날적으로입니다. 일본, 이런, 옛날에는 한국도 포함됐고 중국도 포함됐고 이런 나라였습니다. 이런 나라가 육식을 적게 하는 나라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구 10만 명당 유방암으로 사망률을 보니까 육식을 적게 하면 할수록 작고 육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높았다는 것입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상관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곧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동물성 지방 섭취와 유방암은 직접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이 지방은 동물성 지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 균형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암의 발생의 원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방암뿐만 아니라 이 표를 이제 쭉 보면요, 대장암, 난소암, 모든 암은요 무엇과 비례하냐면 육식과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운동을 적게 할 경우에 유방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과도한 가공식품 섭취, 그러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예를 들면 소세지라든가 이런 것, 그러니까 가공육, 여기서 이제 첨가를 해가지고 맛을 내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다음에 이런 첨가물 있는 것. 라면이 나쁜 이유가 뭐냐면 첨가물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첨가물. 이런 것들을 화학 첨가물이 많이 먹을수록 우리가 유방암이 많이 걸리고요. 또 하나는 환경 호르몬에 의해서 유방암이 많이 기인된다는 것입니다.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 또는 우리가 농사지으면서 쓰는 살충제라든가 기타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화학물질들, 이런 화학물질들에서 이제 환경 호르몬이 유방암을 발병시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것이 원인이라면 이제 우리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이 유방암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또는 유방암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천년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죠. 천년치유의 관점에서 볼 때는 먼저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이 원인을 따라서 우리가 이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럼 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예방되고. 그러니까 지금 방금처럼 이 원인을 보니까 크게는 보면 두 가지 원인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요인이고, 두 번째는 생활 습관의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방사선을 많이 쬐도요 유방암 걸립니다. 다음에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 스모그, 공해가 많은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유방암이 걸리고요. 여기 한 가지 더 빠진 게 있는데요.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보다도 더 심각한 것은요, 정신적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요 강력합니다. 제가 이 세미나를 하면서 환자들을 이제 접해서 상담해 보니까요, 단기간 이내에 유방암 환자 된 사람은요 다 정신적인 쇼크였습니다. 이런 것들은 장기적인 어떤 기간이 필요하지만요, 정신적인 쇼크는 단기간 이내에 그냥 바로 세포에 변질을 가져와. 결국에는 뭐냐면 암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상 세포가 돌연변이 되어서 변질된 것입니다. 근데 암이라는 경우는 뭐냐면 옛날에는 정상세포였어요. 정상세포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습니다. 세포막이 있고, 다음에 세포핵이 있고, 다음에 이 세포가 하는 일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세포를 재생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발전소에서 모세관을 통해서, 피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산소와 당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작용을 하는 것이 세포예요. 핵은 또 뭐냐? 이 핵 안에 DNA라는 유전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20만 개의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이 세포 핵 안에 있는 유전 정보에 의해서 각 세포가 모든 우리 인체에 필요한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는 눈의 기능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귀의 기능이 있고, 20만 개의 기능이 다 있어. 근데 각 세포마다요 다 불이 켜지는 게 아니에요. 각 세포마다 한 가지 기능만 불이 켜집니다. 이 세포가 귀에 있다. 그러면 귀의 기능과 관계되는 요 AT 시즈라죠. 이 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기능에 불이 들어오면 그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귀가 안 들리는 것입니다. 이 기능이 제대로 안 되면 갑상선에서 일으켜야 되는 것은 뭐냐면 각종 호르몬을 관장하는데, 호르몬 작용이 안 되면 사람이 힘이 없다거나 아니면 막 과도한 이런 활동을 함으로 인해서 뭐 심장이 불필요하게 더 많이 뛴다거나 이런 이상한 정체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세포의 모든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면 질병이 없는 것이고, 이 세포의 핵에 DNA에 문제가 있든지, 미토콘드리아 고장이 나가지고 에너지를 생산 못하든지, 세포막이 깨져가지고 변질되든지, 그런 모든 것이 다 세포의 문제야. 그렇죠? 그래서 이 세포와 관계되는 것이 환경, 방사선을 맞은 데는 깨지죠. 또한 약물 투여하면 약물이 사실은 심각한 손상을 주는 거죠. 생활습관, 예를 들면 고지방 음식을 계속 먹는다. 그러면요 기름이 꽉 껴가지고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합니다. 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에 영향을 미치느냐면 바로 DNA에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가 두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하나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뇌, 모든 것을 관할하는 뇌에서요,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물질을 생산해내. 스트레스 물질을 냅니다. 스트레스 물질은 강력한 독이에요. 이 물질이 자기 세포를 손상시키고, 또 하나는 이 스트레스는 의미, 뜻이란 말이에요. 이 뜻에 반응하는 것이 뭐냐면 유전자가 뜻에 반응해. 그래서 직접 세포에서 이 스트레스, 그러니까 불쾌한 뜻이죠. 나쁜 뜻에 반응해가지고 불이 꺼져버려. 불이 꺼져버리면 암이 됩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원인이 이와 같은 원인이 있으면 유방암을 어떻게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답이 나오죠.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능하면 방사선을 지켜주는 게 좋죠. 그리고 깨끗한 공기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미세먼지가 없는 그런 좋은 환경 가운데서 있고, 다음에 살충제라든가 화학물질, 공해물질이 없는 곳에 있는 것은 우리 세포가 손상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 유방암뿐만 아니라 모든 암에 다 해당된다 할 수 있겠죠. 다음에 생활습관에서는 아까 원인이 됐던 것 따져보면 크게는요, 뭐로 볼 수 있냐면, 크게 보면 첫 번째는 식생활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습관 가운데. 두 번째는요, 운동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음주입니다. 음주. 이걸 좀 더 자세히 하다면 네 번째 뭐냐면 체중 관리입니다. 특별히 비만은요, 유방암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 식생활부터 한번 볼까요?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생각해보고 식생활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방암, 다음에 비슷한 게 난소암, 이런 여성에 관련되는 모든 암은요, 결정적인 것이 육식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와 관계 있습니다. 여자는 특별히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아까는 제가 무엇을 보여드렸냐면 통계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통계적으로 관찰을 해보면 이렇게 육식을 많이 하면 할수록 유방암이 걸릴 확률이 더 이렇게 비례적으로 많아졌다 보여줬죠. 이 실험은요, 대장암도 마찬가지고 모든 종류 암이 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보다 더 의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이것이 밝혀졌습니다. 1974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암은 무엇을 먹고 성장하고 자라는가, 그걸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실험실 세포 배양 접시에다가 하나는 암세포, 두 번째는 정상세포 해서 이제 특별히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가지의 아미노산을 가지고 실험을 했습니다. 하나씩 빼봤단 말이에요. 빼보니까 정상세포는요,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무엇이 빠진다 하더라도 자라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암세포는요, 20가지 아미노산 중에서 단 한 가지 다른 아미노산은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이 잘 자라. 그런데 이 아미노산만 없으니까 암세포가 성장하지 않고 죽어버려요. 그 암세포가 그 아미노산이 뭐냐면 메티오닌이에요. 메티오닌은요, 필수 아미노산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먹어줘야만 되는 아미노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메티오닌만 딱 제거해버리니까
암세포가 살 수가 없어. 죽어버려. 실험실에서. 굉장한 발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에서 뭘 연구했냐면 메티오닌을 이제 제거하는 약을 만들었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건 현실성이 없어. 모든 식품에는 메티오닌이 다 있어. 그래서 이제 뭘 실험했냐면, 그러면 어떤 식물에 메티오닌이 제일 많고 어떤 식물에는 메티오닌이 제일 적은가, 그걸 또 실험했어. 실험을 해보니까 메티오닌이 제일 많은 음식이 무슨 음식이냐면요, 생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암 환자들이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암이 걸리고 나서 이런 통계가 있어요. 요즘은요 옛날에 비해서 암이 걸렸다 하더라도 생존율이 점점 증가한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암이 걸리면 100명 중에 50명 이상은요 식생활 습관을 바꿔버린대. 식생활 습관을 바꿔가지고 생존율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것만 보더라도 암은 뭐가 관계있어요? 식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관계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육고기는 몸에 안 좋고 생선은 괜찮다,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육고기보다 생선이요 메티오닌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암에는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이걸 수치로 표현해 보니까 얼마냐면 583이야. 와, 이만큼 쫙 메티오닌이 이만큼 많아. 두 번째로 메티오닌이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입니다. 닭고기가 두 번째로 많아. 숫자로 보니까 445예요. 치킨. 세 번째로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계란입니다. 많은 심지어 암 환자들도요 계란이 좋다고 계란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정말 모르는 말씀입니다. 계란은요 세 번째로 메티오닌이 많아요. 뭐보다 더 많냐면 소고기보다 더 많아. 육류보다 더 많아. 이게 얼마냐면 229. 뚝 떨어지죠. 이게 계란. 네 번째로 많은 것이 이제 소고기입니다. 185. 다섯 번째로 많은 것이 우유예요. 우유. 177. 그러니까 여러분, 실험에 의하면 여러분이 생선을 드시고 치킨을 좋아하시고 계란을 드시게 되면 여러분 암 잘 걸립니다. 걸린 사람이 계속 먹으면요 절대로 안 낫고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반면에 메티오닌이 그러면 가장 적은 게 뭘까? 실험을 했어요. 가장 적은 게 뭐겠습니까? 예? 콩보다 더 낮은 게 있습니다. 예, 야채보다도 더 낮은 게 있는데 이 과일이에요. 과일. 이하 2. 여러분 583대 1은요 비교 안 되는 것입니다. 야채가 얼마냐면 일반적인 채소는 26이야. 이 채소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견과 39. 다음에 빵 46. 이래요. 다음에 콩
콩류가 얼마냐면 80일. 그러니까 이걸 비교를 한번 딱 보십시오. 어떤 특징을 줍니까? 이걸 보면 어떤 상황을 볼 수 있냐면요, 단백질이 많으면 많을수록 메띠오닌이 많다는 것입니다. 채소류로 하더라도요, 제일 단백질이 많은 게 뭐예요? 콩이죠. 제일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육류 가운데 생선이 가장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키는 단백질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난번에 우리 오셔서 한번 설교 한번 하셨죠. 미국에서 오신 닥터 임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그가 미국에서 클린징 웨이라는 이런 천연치유 센터를 운영하면서요, 그분은 식물성이라 하더라도 단백질을 엄격하게 제한하더구만. 그러니까 놀랍게도요, 환자들이 잘 나. 근데 사람들이 지금 제일 중요시하고 제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그 생각에서 깨져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강의를 여러 번 했는데, 내일 모레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십시다. 뭐냐면 사람들이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될 필요 단백질 양을요, 많이 먹어야 된다 생각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요, 우리가 먹어야 될 단백질 양은요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쉽게 표현하면 감자 하나로 아침, 점심, 저녁만 먹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20가지의 아미노산 다 채워집니다. 네. 그러니까 고기 전혀 안 먹고 감자 하나만 먹는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또 뭡니까? 쌀 반만 먹는다 하더라도 단백질이 다 충족돼.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단백질이 부족함으로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 이렇게 이제 많이 하는데, 제가 기회가 있으면 그걸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식생활을 무엇으로 바꿔야 되느냐면, 창세기 1장 29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 인간에게 너는 이것을 내 식물로 먹으라 한 것이 씨 맺는 채소,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추가하신 것이 있죠.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래서 채소가 더 첨가되어 가지고 우리는 곡식류, 과일류, 채소, 견과, 이것만 먹게 되면요, 여러분 암이 걸리지 않습니다. 자, 다음.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많이 했는데요, 또 재미있는 실험은 이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미경으로 살펴보면요, 정상적인 건강한 사람들도요,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상적인 사람이 날마다 생활하면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세포가 수천억 개가 좀 다시 사멸하고 다시 재생됩니다. 그러니까 세포를 복제할 때 이 잘못 복제된 것, 돌연변이 된 복제된 세포가 암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수천억 개를 복사해 나갈 때 잘못된 세포들이요, 수만 개, 수천 개의 세포가 잘못 복제돼 가지고 암세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사람들마다 암이 다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미경을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암 환자가 되지 않는 이유는요, 날마다 여러분의 몸에 NK세포, T세포 같은 이런 면역 시스템이 그것을 다 처리를 해줘.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고쳐지고, 또 날마다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잘못된 음식 먹고 세포가 또 망가져가지고 암세포 되고, 또 밤중에 여러분 잠잘 때 또 이 잠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잠을 못 자면요, 여러분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자가 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활동을 해야 돼. 잘 활동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는 거죠. 세 번째, 잘 주무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건강의 비결입니다. 치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이 잠잘 때 뭘 하냐면 우리 몸에서요, 멜라토닌 물질이 쫙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완전히 새롭게 다 고쳐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잠은 반드시 12시 이전에 잠을 자라 하는 거예요. 12시 이전 잠은 잠든 잠이고요, 이후 잠은 깬 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오는 때가 언제냐면 밤 10시부터 새벽 2, 3시까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이전에 10시에 잠들어가지고 2시에 깼다 그러면요, 잠 못 자더라도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양질의 잠이 중요하거든요. 양질의 잠은 이미 자버렸어. 그러면 4시간만 자더라도요, 여러분 뭐 잠 못 잤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잠을 어떤 청년이 왔는데 참 몇 시에 자니 물으니까 7시에 잔대. 왜 이렇게 일찍 자지? 몇 시에 일어나냐니까 한 2시나 3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밤 7시에 자고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밤 새도록 뭐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다 하다가 아침 7시에 자고 오후 2시에 일어나요. 그러니 병이 걸려서 왔지요, 여러분. 그 잠은요, 정말 우리 몸에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다, 그죠? 자, 자, 그래서요, 보통 이 암세포가 수천억 개가 모이면 암 사이즈가 0.5에서 1mm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 몸에 있을 수 있습니다. 처리가 안 된 암세포들이 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암 환자가 안 돼. 그래서 여러분이 암 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요, 여러분 몸속에 수천억 개 이런 0.5에서 1mm짜리 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라도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가만히 있는 상태는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 암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암은 뭐냐면 이 질병이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이 암은 뭐냐면 성장하는 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노년이 되면요, 웬만한 사람은 전부 다 암이 다 있습니다. 암세포 다 있습니다. 이 노년이 돼가지고 암세포 있는 암 있는 거, 특별히 몸에 지장이 없으면 수술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사람이 자연사에서 돌아가시잖아요. 돌아간 사람 해부해 보면요, 몸에 암이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암은 무슨 암이냐? 자라지 않은 암이야. 노화에 의한 세포가 이제 손상돼 가지고 깨진 암 덩어리들이 있는 게 다 암이야.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그래도 노년도 되기 전에, 노년이라 할지라도 자라면 문제죠, 그죠? 노년이라 하더라도 자란다는 것은 노년이 된데도 불구하고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요, 자랍니다. 왜 그러냐면 고기에요, 암의 영양분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암세포가 자라기 위해서요,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양분과 산소가 필요하죠. 영양분과 산소는 무엇을 통해서 공급받습니까? 혈액을 통해서 공급받죠.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혈관이 자기에게 딱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서요, 뭘 분사를 시키냐면 엔지오제닉 팩터라고 하는, 그러니까 혈관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쫙 분사시켜. 조형 혈관, 혈관을 만들어내는 물질을 분사시켜.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전부 다 현미경으로 다 관찰된 겁니다. 혈관이 있잖아요. 이 분사된 이걸 딱 맞잖아요. 딱 맞으면요, 갑자기 혈관이 뿔뚝 튀어나와. 그리고는요, 이 혈관이요, 점점 쭉쭉 자라. 모세혈관이 생긴단 말이에요. 쭉쭉 자라가지고는
이 암세포에 딱 연결돼 버려요. 이렇게 연결되면 이제 이 혈관으로부터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되면서 이 암세포가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과학자들이 그러면 이거 혈관 조성 물질을 못 만들어내도록 하는 약을 만들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제약회사들이 약을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약을 만들어 내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이게 잘 안 들어. 두 번째는 부작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다시 무엇을 연구했냐면, 그러면 혈관 조성 물질을 막아주는 그런 물질을 식물에서 찾은 거야. 식물에서 찾아보니까 어떤 식물이냐면 폴리페놀, 식물에 있는 물질입니다. 플라보노이드, 이와 같은 물질들이 혈관 조성 물질을 차단시켜버려. 그러니까 이 암세포가 분비를 못하도록 딱 차단시키는 것이 이런 물질들이 딱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럼 암세포는 혈관을 만들어내는 이 분비 물질을 분비 못하면 혈관과 연결 안 되겠죠. 그러면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 이와 같은 것이 어디에 많은가 해보니까요,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사과, 바질, 블루베리, 브로콜리, 양배추, 커리플라워, 마늘, 생강, 인삼, 케일, 렌틸, 버섯, 올리브, 호박, 고추, 파, 고구마, 토마토, 강황, 시금치.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부르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종류의 채식에는 혈관 조성 물질을 차단하는 이와 같은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라든가 이름을 밝히지 않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일컬어서 팔토케미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있는 창세기 1장 29절에 또 3장 18절에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음식으로 주신 것을 우리가 충실히 잘 지키기만 한다면 암이 우리 몸에 생기는 생기지만 클 수가 없잖아요. 클 수가 없어. 목금에 영양을 공급 못 받으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죽죠. 없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몸에 이미 암이 생겼다 하더라도 간단합니다. 더 이상 이 암이 전이가 안 된다. 첫 번째. 다음에 성장 물질인 아까 이야기했던 메티오닌이 여기 오시면 전부 다 체침하잖아요. 체침하니까 메티오닌이 공급이 안 돼. 지금 여러분 몸에서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지금 암이 지금 죽을 지경이야. 간간히 지금 목숨을 부지하고 살고 있어. 그런 상황입니다. 이걸 좀 더 계속 지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요, 암은요 사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확신합니까? 네. 그러다 지금 이것이 또 뭘 하냐면, 이런 물질들이 혈관 조성하는 걸 막아버리니까 암이 지금보다 더 커질 수가 없어. 전이될 수도 없어. 전이도 혈관이 연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면 여러분 치유됩니다. 실제로 이거를요, 참 과학자들이 참 대단해요. 이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발견했냐면요, 현미경으로요 이 혈관 조성되는 거를 사진을 다 찍었어. 딱 찍어버려. 이랬다는 거예요. 자, 페트리 접시에 지금 암세포가 있습니다. 다음에 암세포가 있고,
다음에 이제 혈관을 만들어내는 이 물질을 내니까 이 혈관에서 이 모혈관이 쫙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가 뭘 딱 쳤냐면 셀러리 즙 있죠. 셀러리 짜서 셀러리 즙을 딱 떨어뜨렸습니다. 이랬더니 이 물질, 이 혈관들이요 없어져 버렸어. 이번에는 고추죠. 고추는 뭐가 많습니까? 비타민C가 많죠. 고추를 또 쫙 짜가지고 즙을 딱 떨어뜨렸어. 안 보여. 이야, 놀랍죠? 일이 여러분의 몸속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특별히 이제 유방암에 좋은 좋은 음식의 첫 번째는 콩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각종 암마다 좋은 음식이 좀 있긴 있어. 예를 들면요, 백혈병에 좋은 것은요 고구마입니다. 유방암에 제일 좋은 것은 콩입니다. 또 전리샘에 제일 좋은 것은요 토마토입니다. 또 뭐 어디에는 딸기가 좋고 어디에는 또 블루베리가 좋고 여러분 그런데 일일이요 생각해가지고 그것만 드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거 아니더라도 모든 채식에는요 여러분을 치료하는 물질이 다 있습니다. 자, 먼저 유방암에 좋은 오늘 주제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콩입니다. 이 콩에는 무엇을 포함하느냐면 대두, 메주콩이죠. 다음에 팥도요 콩과에 속합니다. 녹두, 다음에 각종 완두콩, 호랑이콩, 하여튼 모든 종류의 콩, 병아리콩 포함해가지고 다 콩가입니다. 콩이 왜 좋으냐면 이 콩에는요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에스트로겐은 뭐예요? 유방암의 원인 되는 물질이잖아요. 여성 호르몬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콩에 있는 식물성 이 에스트로겐은요 오히려 유방암을 일으키는 우리 몸에 들어가면 유방암을 일으키는 에스트로겐을 억제해버려. 그래서 오히려 유방암 환자에게 좋은 물질이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 이 콩을 먹으면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있어가지고 남자들에게 좋지 않은가? 그래서 실험을 했는데요 남자들의 남성 호르몬의 수치에 콩을 아무리 많이 먹는다 하더라도 전혀 변함이 없어. 다음에 콩을 먹으니까 어떤 일이 나냐면 비만도가 떨어집니다. 다음에 허리둘레가 작아지고요 혈압은 떨어지고 혈당도 떨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떨어지고 중성지방도 떨어진다. 콩이 굉장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혈압, 혈당, 그러니까 당뇨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다음에 고지혈 다 좋은 거야. 다음에 염증도 좋아. 왜냐하면 여러분 비만이 되면요 비만의 가장 큰 문제는 비만에서는요 염증을 이렇게 물질이 나와. 그래서 비만 걸린 사람은요 각종 염증성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몸무게가 적정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아시아계 여성, 다음에 미국과 캐나다의 여성 비교해 보니까요 미국과 캐나다 여성이 유방암이 많아. 아시아계 여성이 유방암이 작아. 그 이유가 뭔가? 아시아계 사람이요 콩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그래? 그러면 미국 여성 가운데 특별한 오리곤주입니다. 오리곤주의 한 여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아시아계 여성이 먹는 것처럼 콩을 이제 섭취하게 했습니다.
해보니까 이 오리곤주의 콩을 먹은 여성이 미국 여성의 평균보다도 훨씬 유방암이 낮아졌다. 확실하죠? 두 번째 또 실험을 했는데요. 하루에 한 컵의 콩우유를 먹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어제 점심에 나왔죠. 이제 우리가 요만한 접시에다가 콩물을 줬잖아요. 이 콩은요, 여러분, 콩우유보다 훨씬 진한 겁니다. 이렇게 진한 것이 아니고 뭐 좀 멀겋다 하더라도 콩우유를 하루에 한 잔씩만 먹으면, 그것도 한 잔이에요. 한 컵을 우으면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38% 낮아진다. 그러니까 날마다 여러분 여기 주목하세요. 졸지 마시고 날마다 콩우유를 반드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요, 2,000평의 밭에다가 힘들지만 다시 한번 콩을 한번 심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콩을 잔뜩 심어가지고 막 올려도 전화 막 와요. 어제 작년에 콩이 너무 맛있었다고 콩 올려 안 했냐고. 그래서 올려 안 했다고 했는데, 이 국민의 건강에 복을 위해서 한번 해볼까 생각합니다. 자, 또 직접적인 유방암 환자에 대해서 콩 섭취와 생존 연수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요, 미국에서 나온 도표인데 이런 도표를 그렸습니다. 이게 생존 연수인데요. 1년, 2년, 3년, 4년, 5년이에요. 근데 콩을 하루에 15.75g 이상 날마다 먹는 사람은요, 2년까지요 사망자 한 명도 없었습니다. 비록 유방암 걸렸다 할지라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5년이 되는데 5년까지 사망자가 90%까지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죠? 확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콩 섭취를 하루에 4.58g 이하로 한 사람은요, 사망자가 쭉 떨어져서 5년까지 50% 이하로만 생존했다. 굉장한 실험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식물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이 유방암에 좋은 식물이 뭐냐면 이 십자가 채소가 좋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채소가 왜 좋으냐? 이거에는 황산화 화합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황산화 화합물이 있는 것이 십자가 채소의 특징인데, 그건 꽃이 십자로 피기 때문에 십자가입니다. 브로콜리, 크리플라워, 무, 양배추, 또 뭡니까? 이런 것들, 케일 이런 것들 전부 다, 콜라비, 이런 것들. 다음에 알륨 채소들이 또 좋아요. 알륨 채소라는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것이 마늘, 파, 양파, 매운 거 있죠, 매운 거. 마늘, 양파, 파 이런 것이 좋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식물을 먹으면요, 우리는 지금 밝혀지지 않았지만 모든 식물마다, 채소마다, 과일마다, 곡식, 경과마다 우리 몸을 치료하는 물질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법대로만 먹고 마시고 살면 여러분은 다 치유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